안녕하세요. 직업적응훈련생 여러분들. 오늘은 지역사회 시설 이용, 은행 이용하기 두 번째 시간 가질 거예요. 어떤 내용 배울 거냐면요. ATM 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ATM 기기는 우리가 은행에 갈 수 없을 때 간단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의 문을 열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ATM 기계인데,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이 기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 기기에서 필요한 단어들,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귀 쫑긋 세우고 오늘도 수업 집중해 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오장은행 ATM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버튼, 기본적으로 ATM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은행 업무들을 조금 뽑아봤어요. 우리가 실제로 ATM 기기를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금 인출, 예금 조회, 계좌 이체, 입금, 무통장 입금, 그리고 신용카드, 국세,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눌러서 각각의 내가 필요한 업무들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금 인출이 뭔지, 예금 조회가 뭔지, 계좌이체가 어떤 것인지, 무통장 입금은 또 뭔지, 신용카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예금 인출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금 인출이란 예금 인출, 은행에 맡겨둔 내 돈을 찾는 일을 말한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조금씩 5,000원이라든지 뭐 10,000원이라든지 엄마가 용돈 주는 것들을 맡겨놓기도 하잖아요. 저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저금되어 있는 나의 돈, 나의 용돈이라든지 뭐 모아놓은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돈을 찾을 때에는 우리 예금 인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찾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금 조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예금 조회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자, 예금 조회. 우리가 은행에 맡겨둔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조회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있지? 확인한다 라는 뜻이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은행에 맡겨둔 내 돈이 내가 1월에 5,000원 넣고 2월에 5,000원 넣고 3월에 3,000원 넣고 막 이랬으면 총 했을 때 4월에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죠. 그랬을 때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었지? 내가 얼마나 모았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 조회라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은행에 맡겨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금 조회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급여날 예금 조회 딱 하면 선생님 월급이 얼마 들어왔지? 아, 이만큼 들어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예금 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우리가 예금 조회, 예금 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데 예금은 도대체 뭐예요? 예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금이라는 것은요, 은행에 맡겨둔 우리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5,000원 맡겼어요, 5,000원, 7,000원 맡겼어요, 이렇게 조금씩 맡겨둔 돈을 전체적으로 예금이라고 하고요.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는다 라는 건 예금 인출. 자, 맡겨둔 돈을 확인한다 라는 건 예금 조회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으로 계좌이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계좌이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자, 계좌 하면은 계좌가 뭐지? 계좌 이체가 뭐지? 뭘 이체한다는 거지? 무슨 소리지? 라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계좌 이체라는 건 먼저 계좌란 은행에 맡겨둔 돈이 모아지는 곳이라고 해요. 일명 통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예금 했었죠. 그래서 급여가 들어온다든지 엄마한테 용돈 받는 돈을 은행에 맡길 거예요. 그게 예금인데 그 예금이 모아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계좌.
그게 바로 통장이에요. 통장이라는 게 A 통장이 있고 B 통장이 있고 C 통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은행에 통장을 3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급여 통장인지 이게 아닌지 생활비 통장인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통장에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통장에 맨 첫 장에 보면 서로 다른 숫자들이 길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302-14- 뭐 2747-02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바로 통장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계좌에는 이런 돈이 있구나, 이 계좌에는 이만큼 돈이 있구나, 이게 생활비 통장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인 거고, 결국 계좌이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통장과 통장 간에 있는 돈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농협은행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급여가 농협통장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선생님은 우리은행에서 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급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생활비가 나갈 수 있게 통장에서 돈을 옮겨줘야겠죠. 이런 걸 바로 계좌이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농협에 있는 통장의 이름, 그 계좌번호에서 우리은행에 있는 통장, 그 계좌번호로 돈을 옮겨주는 걸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A라는 통장에 있는 돈을 B라는 통장으로 옮겨주는 걸 계좌이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계좌이체가 될 수 있지만, 뭐 만약에 선생님이 엄마한테 용돈을 드릴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 통장에서 엄마 통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계좌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통장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요. 근데 그 용돈으로 뭐 동생한테 다시 용돈을 줘요. 그랬을 때에는 계좌이체 항목을 눌러서 돈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는 입금, 무통장 입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계좌이체랑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서 귀 쫑긋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입금, 무통장 입금이란, 입금은 은행 또는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을 말해요. 그리고 무통장 입금은 통장이 없이 입금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통장에서 통장 간에 계좌이체가 되는 게 있었고, 이거는 입금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내 통장에 내가 돈을 넣는 것, 더 넣는 것도 입금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내가 너의 통장에다가 입금했어 라고 했을 때에 사용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통장에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넣는다든지, 그냥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 통장에 내가 5만원 입금해줬어. 내가 내 통장에서 옮겨가면서 A 통장에다가 2만원 추가 입금했어. 이랬을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는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을 말하는 걸 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통장 입금은 통장이 없이 입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금은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통장이 없이 입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입금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3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3만원을 통장에 넣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통장이 없죠. 카드도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통장의 이름을 알고 있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이름이 140-01이에요. 그러면 돈과 140-01이라는 계좌번호를 알고 가서 그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누르고 계좌번호를 눌러주는 거예요. 보내려는 분에 이런 거 넣어주고, 보내려는 돈에 입금하려는 돈의 금액 3만원 3만원 선택하고 계좌번호 누르세요 하면 140-02 해가지고 이 현금 돈을 넣을 수 있는 그 기계가 문이 열리면 거기다 3만원을 넣고 입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입금 돈을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좌이체든 입금을 하는 거든 다들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간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통장이 없이 그냥 돈을 입금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통장 입금이라고 해서 통장이 없이 나는 돈을 입금할 거다라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을 하려면 은행을 가거나 ATM 기기를 활용하여 가능하며 입금하려는 카드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 카드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느 통장에다 입금할 거예요 라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고 있던지 또는 그 입금하려는 통장의 체크카드, 그 연결된 카드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는 별다른 게 없어요. 신용카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급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한 예로 이마트에 갔을 때 갑자기 선생님을 붙잡더니 빨리 신용카드 만드세요. 지금 혜택이 많아요. 이러고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신용카드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버튼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없죠? 그랬을 경우 이 버튼은 누르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건 어떤 거냐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직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지방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좌이체하거나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라올 거예요. 재산세 이런 세금이 날라올 건데 그 세금을 우리가 은행 가서 낼 수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편리하게 ATM 기기에서 납부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국세지방세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내실 일 거의 없으셔서 요거는 눌러서 그냥 국세지방세,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능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신용카드의 주의사항은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매달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말에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7월달 한 달 동안 신용카드 1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해진 뭐 8월 달에 어떤 날 지정해서 그 돈을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뭐 100만 원씩 쓴다고 했을 때 다음 달 100만 원 갚을 수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예금 인출은 어떤 건지, 예금 조회는 어떤 건지, 계좌 이체는 어떤 건지, 입금 무통장 입금은 어떤 건지, 그리고 신용카드는 어떤 건지, 국세 지방세는 어떤 것들인지 조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사실 예금 인출, 예금 조회, 뭐 입금 무통장 입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일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눌러보되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할 거라서 오늘은 요거 2개 정도만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ATM 기기를 돈 떠와서 본 것들이잖아요. 자세하게 봤죠? 이번에는 실제 ATM 기기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우리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ATM 기기를 찍어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예금 인출, 예금 조회, 계좌 이체, 입금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국세, 지방세 이렇게 아까 봤던 거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업무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메뉴들과 처리 과정,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금 인출할 거예요. 돈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예금 인출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예금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예금 조회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볼 수 있고 있는 메뉴들과 처리 과정, 방법들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터치 스크린이라고 해서 우리 핸드폰 할 때 이렇게 밀고 손으로 밀듯이 스크린 하죠. 터치 스크린으로 손가락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화면 확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시력이거나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하면 이 화면 확대 버튼을 눌러서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보면 통장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통장. 여기다가 통장을 넣을 거예요. 우리 아까 통장과 통장 간에 계좌 이체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에 여기 통장을 사용할 때 통장을 넣는 곳이에요. 통장에 원하는 면을 펴서 집어넣거나 하면 이 통장을 읽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바르게 펴서 넣으면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다 사용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통장이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챙겨가지고 집에 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카드 명세표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카드 명세표. 이거는 카드를 집어넣는 곳, 카드를 받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한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명세표, 영수증을 주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은행 업무를 볼 카드를 넣는 곳이다. 자, 은행 거래가 끝나도 카드와 함께 거래한 내용이 담긴 종이가 나온다. 같이 수령하면 되겠죠? 거기에 명세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카드만 나온다. 자, 마지막에 여기 터치 스크린에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종이와 함께 나오고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안 받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카드만 나옵니다. 자, 이게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통장으로 할 건지 카드로 할 건지 선택해서 둘 중에 한 곳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뭔가 이렇게 딸깍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현금 수표, 돈을 집어넣는 곳이에요. 아까 무통장 입금 얘기했었죠. 통장이 없이 돈을 입금할 때에 자, 여기에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고 입금했다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저절로 문이 닫힐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ATM 기기를 활용하여 돈을 입금하거나 찾을 때 지폐가 나오는 곳이다. 그리고 동전은 기기를 활용하여 입금할 수 없으며 돈을 찾을 때에는 10,000원 이상만 찾을 수 있다. 자, 얘가 좀 신기한 게 입금할 때는 우리가 무통장 입금으로 13,000원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13,000원을 다 넣어도 여기서는 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입금할 수 있어요. 13,000원을. 근데 우리가 얘가 돈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예금한 돈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000원이 있어요. 그럼 15,000원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0원권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00원, 1,000원권들은 이 기기를 통해서 찾을 수는 없고요. 10,000원권 이상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동전은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딱 써있어요. 현금, 수표. 그래서 지폐하고 수표 지폐들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기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예금 조회하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ATM 기기를 이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만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이 스크린에서 내가 원하는 업무, 내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선택할 거예요. 자, 선생님은 예금을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예금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표가 뜰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때 내가 용돈을 받거나 확인하고 싶은 통장에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카드를 꺼낸다든지 통장을 펴온다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줍니다. 선생님은 지금 카드만 있어서 여기 카드 넣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넣는 방향을 카드 면에 보게 되면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를 밀어 넣어주면 기계에서 쓱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카드 통장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잔액 조회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중간에 불법으로 청취하고 있다든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를 확인하고서 넘어가면 잔액 한도 조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잔액 한도 조회를 누른 다음에 카드의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지금 내가 넣은 통장 또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뚝뚝뚝 누를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를 눌렀겠죠? 그럼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예금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 진행 종료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선생님의 잔액이 나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 종료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잔액이 얼마 떴는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업무가 끝났죠. 그러면 잔액 확인하면은 다시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온 카드를 다시 챙긴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스크린이 홈 화면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떠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은행 업무를 마치고 스크린 화면이 홈 화면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업무가 끝나지 않고 이 홈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섰을 경우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그 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내질 수도 있고 이체될 수도 있고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꼭 나온 다음에 업무를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막 카드 챙기고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카드 챙기고 주변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놓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내가 돈을 놓고 가지는 않는지, 지갑을 놓고 가지는 않는지 확인한 후 스크린이 다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이런 처음 화면으로 떴을 때에 뒤돌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ATM 기기는 되게 넓은 공간에서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를 보지 않도록 가리면서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카드에 비밀번호 눌러주십시오 하죠. 이때는 정말 손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쳐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보이게끔 이렇게 치면은 누가 나중에 내 카드 가져가가지고 통장 비밀번호에서 돈 다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개인정보가 아주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활용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ATM 기기는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금조회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ATM 기기 만져보면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만 아마 하게 되면은 웬만큼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좌번호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ATM 기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ATM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서 은행 업무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예금 인출이 무엇인지, 예금 조회가 어떤 것인지, 계좌 이체가 어떤 것인지, 신용카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국세 지방세는 뭔지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업무를 선택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ATM 기기를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예금 조회하기만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계좌 이체하는 거는 한번 본인들이 일상생활에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ATM 기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통장 하나를 챙겨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예금 조회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M 기기는 조금 친절해요. 기계가 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거의 업무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안내에 따라서
선택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면 아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여러분들을 위해 실습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습 영상 보면서 오늘의 수업은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